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볼 때 12월 이더리움의 가격은 $6,000를 넘어서 있을 겁니다. 반갑습니다. 소울트리입니다. 현재 시각 10월 21일 오후 8시 반이고요. 오늘은 이더주도 상승장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, 막연히 크게 떨어졌으니까,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닌 더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.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텔레그램 시황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영상 이후의 시황은 모두 이 채널에 올라가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. 내용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더가 무조건 폭등한다,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. 이후 다룰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움직임과 그 움직임에 따른 제가 매수를 시도할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. 먼저 이더 주도 상승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이야기할게요.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었던 상승장은 18년 상승장 그리고 21년 상승장이죠. 우리가 겪은 이 상승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이 있어요. 바로 비트의 피날레가 나온 시점에서는 이더의 마지막 독주가 시작된다는 건데요. 굳이 단계로 나누자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저 비트코인 주도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요.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피날레를 찍은 이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합니다. 그리고 폭락이 나온 뒤 비트의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이 바로 이더가 독주를 하는 시점이에요. 이 패턴이 18년도와 21년도 두 시즌 모두 반복되었어요. 과거 상승장에서 나왔던 예시들을 보여드릴 건데, 이 두 장의 사진은 18년도의 비트와 18년도의 이더리움이에요. 과거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주도 상승장이 진행이 되다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습니다. 즉 피날레를 찍은 거죠. 그 다음에 약 35%라는 굉장히 큰 하락이 찾아와요. 이더도 고점을 찍은 뒤 큰 폭의 조정이 찾아오고요. 이후 움직임을 보면 저점이 찍힌 뒤에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기지 못한 채로 단순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, 비트가 단순 하락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동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의 독주 상승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비트코인의 반등 기간보다 긴 약 3주 동안요. 이 이더리움의 독주가 진행되면서 175%라는 큰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. 굉장히 심플하게 봐도 비트는 싼 고점을 만들어냈는데 반해 이더는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죠. 자, 그리고 이 패턴은 21년도에도 반복됐습니다. 두 개의 차트는 21년도 비트와 이더이고요. 비트 주도 상승장을 만들어내다가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됐어요. 약 20%가 넘는 하락이 진행됐고, 이 시기에 이더 또한 고점을 찍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둘 다 저점을 찍었죠. 이후 비트코인은 되돌림에 대한 반등만 만들어낸 데 반해 이더리움은 저점을 찍고 독주장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21년도에는 약 120%가 올랐네요. 비트는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약 2주가 걸린 데 반해 이더리움은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약 3주 동안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. 자, 그럼 현재 차트를 볼게요. 25년도의 비트는 비트 주도 상승장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고점이라 볼 수 있는 부근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. 아직 저점이 나왔을지 혹은 저점 갱신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,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든 혹은 저점을 갱신하고 반등이 나오든 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이더리움이 독주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비트코인은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과거에 나왔던 움직임이 이번에도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차트에 100%는 없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모든 차트 패턴이, 모든 차트 이론이 그렇듯 과거 움직임을 토대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불장에서 나타났던 두 번의 과거 프랙탈을 통해서 이번 이더리움 또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주도장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
더불어 이더 주도장이 나타나기 전 같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꿈틀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. 먼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보면 이 주봉상인데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빠진 것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지난 4월에 드디어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.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승 이후 눌림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 눌림이 마무리되면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볼 겁니다. 그리고 비트는 21년도 고점을 넘은 지 한참 됐죠. 이 고점을 갱신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은 이 고점을 완벽하게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고점을 이번에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여길 위로 돌파하기 위해 한번 건드린 것이라고 접근하고 있어요. 애초에 뚫을 게 아니라면 접근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과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탈2 차트인데요. 토탈2란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과 알트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토탈2는 주봉상 대형 커벤랜드를 만들었었고 저는 이 넥라인을 돌파하기 전 전체적인 폭락을 한 차례 만들어낸 이후에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전달을 드렸었어요. 그리고 한 차례 폭락을 만들어낸 지금 이제는 눌림이 나와도 결국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해내면서 이더리움의 주도장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의 독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연히 알트코인의 동반 상승장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.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알트장도 올 수 있겠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. 자, 오늘의 두 번째 주제, 이더리움 카운팅과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는 이더리움을 두 가지 카운팅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. 결국엔 올라가겠지만 파멸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1파 연장 터미널, 그리고 말 그대로 파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5파 연장 임펄스,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. 이 두 카운팅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카운팅이 다르다는 점인데 1연터라면 여기가 A, B, C일 거고 반대로 5파 연장 임펄스라면 저점에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구간은 4파가 되겠죠. 그래서 무엇으로 올라갈지는 결국 이 상승이 진행되면서 알 수 있다고 보고요. 다만 두 파형을 미리 구분지을 수 있는 힌트가 있다면 1파 연장 터미널이라면 저점 갱신이 나오면서 이 영역대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도 무방해요. 다만 반대로 5파 연장 임펄스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딥하게 내려오기보다는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조정을 마치고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조정이 딥하게 나오는지 혹은 여기서 옆으로 밀어내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타점은 어디서 어떻게 잡느냐? 일단 이 부분을 자세히 볼게요. 일단 이번에 저점이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WXY로 카운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. 이 Y파에서는 플랫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첫 A파 하락을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. 무조건 내려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3000 초반대에서 매수를 볼 것 같아요. 반대로 저점 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파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. 이 C파의 끝에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C파는 아직까지 B파의 상승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측정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결국 저갱을 해서 아랫 구간에서 잡느냐 혹은 옆으로 밀어내서 이 포인트에서 잡느냐의 차이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두 끝이 났고요. 금일 시황 요약은 이더의 독주는 비트의 상승장이 끝난 뒤 찾아왔었다. 언제? 18년, 21년 두 번의 상승장에서 모두 공통적으로, 그리고 이더의 힘을 볼 수 있는 사토시, 도미넌스 토탈2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. 세 번째, 타점의 경우 카운팅 여부에 따라 나뉜다. 저점이 갱신된다면 3000대 초반에서, 저점이 갱신되지 않고 옆으로 밀어낸다면 이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
영상의 도입부만 보고 욕할 사람들은 저를 또 욕하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은 꼭 이 타이밍을 잘 캐치해서 좋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